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요즘 국산차나 수입차 판매량 기사 보면은 우리나라 참 부자 많다 이런 말 자주 보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3월 판매량 1위가 그랜저인데 16,600대나 팔렸습니다. 이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르노 삼성 전체 판매량보다 많고 쉐보레하고 쌍용차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와중에 신형 G80은 계약 건수가 2만 대, 이거 보도된 이후에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3만 대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대기 기간만 한 6개월이라고.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 법인차 계약하러 갔을 때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걸리죠? 6개월이요? 일단 계약을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는 그랜저가 판매량에서 좀 이슈가 됐고, 작년 한 해에는 1위가 포터, 2위가 산타페, 3위가 그랜저였습니다. 판매량 외에도 최근에 출시된 소렌토나 GV80 이런 차들도 나오는 족족 역대급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기사가 나오고는 하죠. 수입차 쪽도 상당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E클래스가 4만 대 정도, 5 시리즈는 2만 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가 거의 벤츠랑 BMW였고요. 나머지는 폭스바겐하고 아우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부자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만한 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이렇게 부자가 많은가? 이런 수입차 E클래스랑 5 시리즈가 몇 년째 상위권에, 국산차는 상위권이 산타페랑 그랜저, G80도 연간 몇만 대씩 팔리고 하는 걸 보면은 궁금해지는 게 당연하기도 합니다. 보통 3천만 원 중반에서 4천만 원, 제네시스는 기본 6천만 원대에서 많게는 8천만 원을 넘어가는 차라서 저렴한 차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차들뿐만 아니라 롤스로이스, 포르쉐, 벤틀리 이런 차들도 많이 팔리는데 그 중에서도 좀 대중적인 브랜드를 위주로 오늘은 가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정답은 없고요, 주제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댓글창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정답이 명확하게 없는 주제들은 댓글창 같은 걸 이용해서 토론 같은 걸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한번 시도를 해보려 합니다. 아마 저희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모로 얻을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산차의 발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좋아졌다와 발전했다는 조금 구분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품질 문제라던가 파워트레인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건 아직 다른 유명 메이커들보다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산차가 많이 발전한 건 맞죠. 짧은 시간에 폰이랑 고화방 이런 차 만들던 현대차가 이제는 제네시스랑 그랜저 같은 차를 만들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워낙 옵션 장비 같은 것들이 한국 소비자들 입맛에 맞게 발전하고 그만큼 가격대도 높아지다 보니 수입차 사려는 사람들이 고민 리스트에 올려놓게 됐죠. 특히 제네시스 쪽은 수입차 사려는 사람들이 구매를 두고 저울질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야 어떻게 제네시스가 독일차랑 비비냐, 해외에선 제네시스랑 독일차 비교할 생각도 안 한다 이러긴 하지만 사실 맞죠. 해외에서는 아직 인지도도 없고 현대차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국이죠. 한국에서만큼은 프리미엄 브랜드 하면 제네시스를 떠올립니다. 해외에선 제대로 된 성적표조차 없지만 한국에서만큼은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이미 판매량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인터넷에서는 겨우 제네시스가? 이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와, 제네시스 이러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제휴사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한 40, 50대 되시는 분들 만나보면 제네시스 엄청 좋아하십니다.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도 부모님이나 주변에 연세 있으신 분들께 좀 다음 차는 제네시스 어떠세요? 물어보시면 대부분이 좋다고 하실 겁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독자분들이나 좀 차에 관심이 많으셔서 독일차, 일본차, 국산차 비교해보고 좋다 나쁘다 따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반대로 가방 메이커라던가 잘 관심 안 가지는 분야는 어떤 게 좋고 나쁜지 잘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관심과 이미지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법인 비율. 이제 이게 통계내는 기관이라던가 그런 곳 들어가도 잘 나오질 않는 거라서 수치적으로는 증명이 어렵지만 워낙 말도 많은 주제라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인차 선호도 조사한 자료는 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은 그랜저를 가장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네 번째 이유, 공유경제 시대. 이제 장기 렌트뿐만 아니라 법인차와 리스 비율도 높아지다 보니 아무래도 비싼 차를 많이 찾게 되고는 합니다. 그 중에서도 법인차 비율 중에 국산차가 높은 이유가,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메이커 많이 따지시죠. 괜히 수입차 타면 거만하게 본다면서
이게 사실 엄청 옛날 얘기 같은데 요즘도 되게 많습니다. 저희야 자동차 채널이라 법인차 눈치 안 보고 뽑는다지만 기업이나 뭐 수직적인 회사를 상대하는 분들이면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죠. 또 조금 비싼 차가 괜찮은 게 리스 승인이나 월에 낼 수 있는 돈만 있다면 리스 계약 기간 동안만 타고 반납해버리고 다른 차로 갈아타고, 이런 순환 구조가 예전보다 자유로워지다 보니 이왕이면은 더 좋은 차를 찾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동차는 명함이다라는 인식.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사실 나라마다 국민차라는 게 존재하죠. 요즘 코로나19로 다들 힘든데 영상으로나마 잠깐 다른 나라 다녀오시죠. 자,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유럽부터 보면은 유럽 국가들은 작은 국토 면적, 울퉁불퉁하고 좁은 도로 특성 때문에 작은 차를 즐겨 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국은 오스틴 미니 같은 재미있는 작은 차를 즐겨 탔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차는 자동차 마니아라면 꼭 한번 타봐야 하는 차로 꼽히고 있죠. 지금은 뭐 미니라는 이름을 가진 브랜드가 워낙 라인업도 다양해지고 차체도 커졌지만, 그 당시 오스틴 미니는 랠리 경기에서도 왕자를 차지했었고, 미국 히피들의 상징이 된 폭스바겐 비틀처럼 영국을 상징하는 차로 자리 잡은 차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탈리아입니다. 페라리 같은 매력적인 브랜드가 있지만 실제 그 국민들은 과거에 피아트 500을 많이 탔죠. 지금까지도 피아트의 대표적인 모델로 꼽히는데 길이가 2750mm, 중량이 475kg에 불과했던 이 차가 무려 4인승이었습니다. 막 몸을 구겨 넣는 걸 상상하셨을 텐데 그렇진 않고요. 그 당시에 공간 활용을 아주 잘한 차로 유명했기 때문에 4명이 타도 괜찮은 실내 공간이 나왔었습니다. 피아트 광고도 실용성을 많이 강조했었고요. 물론 500이 국민차라는 키워드를 가장 밀긴 했지만 이탈리아의 진짜 성공한 국민차는 피아트 124였습니다. 어쨌거나 124보다는 500이 이탈리아를 더 상징하는 차가 되긴 했죠. 프랑스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중시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트로엥 2CV였죠. 이 차가 전쟁 전에 디자인된 차였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서스펜션이 특징이었습니다. 2CV가 생산될 쯤에 히틀러가 프랑스를 침략을 했었는데, 당시 프랑스 사람들은 2CV의 기술을 보존하기 위해 차를 숨겨놓기도 했었습니다. 전쟁 후에 이제 숨겨놨던 차를 다시 꺼낸 뒤에 개발을 이어나갔다는 일화도 꽤 유명하죠. 1948년에 처음으로 공개됐고 지금까지도 프랑스의 오래된 헛간 곳곳에서 2CV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내구성도 뛰어났고 서스펜션은 계란을 싣고 비포장 도로를 달려도 깨지지 않을 만큼 부드럽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었고요. 프랑스의 시대 배경을 잘 녹여낸 사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독일입니다. 독일의 국민차는 누가 뭐래도 폭스바겐 비틀이었죠. 세계 자동차들 중에서 유일하게 할리우드 영화도 갖고 있고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차이기도 합니다. 물론 비틀은 반인권적인 범죄 속에서 탄생한 차로도 유명하죠. 나치 정권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히틀러의 가족 여가 활동 부서였던 크라프트 더 프로이드, 이 이름을 따서 처음에는 차 이름도 비틀이 아닌 크라프트 더 프로이드 바겐이었습니다. 이거 관련된 얘기가 워낙 많아서 이건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고요. 어쨌든 당시 비틀은 100km의 속도로 아우토반을 4시간 달려도 편하도록 만들어진, 그러니까 장시간 고속으로 운전해도 편안하게 만들어진 차였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큰 차를 선호했죠. 전쟁도 끝났고 나라도 부유했고 기름도 저렴하고 뭐 자원도 풍부했고 공간도 넘쳐났으니 과거의 미국 차는 이를 그대로 대변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중심엔 캐딜락이 있었죠. 엘도라도 비아리츠, 뭐 이런 차는 길이가 5.4m에 무게만 2.2톤, 이런 큰 차 선호가 쭉 이어져서 오늘날의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는 포드 F150 시리즈가 된 것이고요. 보통 이렇게 국토 면적하고 차 크기는 비례하는데 우리나라는 예외입니다. 뭐 경제 관련 통계 자료를 보면은 한국은 예외, 이런 문구가 자주 보이는데 아마 자동차 크기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작은 차가 없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큰 차가 많기도 하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차가 처음부터 큰 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티코도 있었고 포니도 있었고 1960년대까지 올라가면 신진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신진 코로나는 요즘 나오는 아반떼보다 훨씬 작았음에도 대부분 직업 운전기사를 썼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덩치가 큰 운전기사를 쓸 수도 없었는데 그 이유가 앞좌석이 벤치형 시트라서 운전석을 뒤로 밀면 조수석도 같이 밀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뒷자리가 좁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작고 넓은 차량은 다르게 굉장히 좁았다는 거죠. 물론 다른 나라 차들도 크기가 커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차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좀 깊어진 게 NF 소나타가 출시될 때쯤부터가 아닐까 합니다. 이때부터 소나타가 그랜저를 따라잡기 시작해서 뭐 지금은 가격도 비슷해졌죠.
차체가 커졌음에도 소비자들은 신경 쓰기는커녕 오히려 넓어서 좋아했고요. 이게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적 문화적 인식하고 잘 맞아떨어진 게 자동차는 명함이다, 뭐 심할 때는 자동차는 신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나마 일반적으로 보자면 작은 차는 젊을 때나 타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죠. 조금 연결지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해치백이 인기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 같네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영상 보는 분들 나이가 한 40 후반에서 50 중반 정도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타는 차는 그랜저랑 가격이 비슷한 폭스바겐 골프, 직장 동료나 친구들은 그랜저나 제네시스 G80 아니면 소나타 이런 차들을 타고 트렁크에는 골프채를 싣고 다니겠죠? 넌 왜 골프를 타고 다니냐? 작은 차가 재밌잖아. 약간 유럽 사람 같은 이런 대답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직장 동료가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일명 깡통차를 싫어하는 경향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경차에도 옵션을 넣잖아요. 기본적으로 중간 트림에서 시작을 해서 옵션을 하나 둘 넣다 보면 뭐야 아반떼 사려 했는데 소나타가 보이네?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 소나타로 가니까 또 그랜저가 보이네? 그래서 왜 그랜저나 제네시스급에서는 하위 트림에서도 기본 옵션을 좀 잘 챙겨주잖아요. 그 돈이면 해서 그랜저랑 제네시스까지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죠. 아마 이것도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리해보면 그랜저나 제네시스 같은 비싸고 큰 차들이 잘 팔리는 이유는 비록 파워트레인이나 기계적인 측면은 아직 발전할 단계가 많이 남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옵션 같은 건 수입차 수준으로 발전을 했고 옵션 장비 같은 게 워낙 국내 소비자들 입맛에 잘 맞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입차랑 비교를 하게 되고요. 법인 리스 같은 게 사회 전체적으로 좀 높아진다라기보다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보니 초기 납입 비용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는 명함이다라는 인식과 옵션을 선호하는 경향,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이 모이고 모여서 오늘날의 한국 도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분명 수입차가 다양해지는 만큼 국산차 브랜드들도 차를 더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으니 자연스럽게 수입차랑 비교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가격대랑 눈에 보이는 디자인 같은 게 수입차랑 비등비등해지니 수입차에서 국산차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격 좀 센 차들은 국산차 수입차 별로 신경 안 쓰고 본인이 타고 싶은 차 타는 분들이 많아서 GV80 한창 안 나올 때도 GV80 기다리다가 6GT나 GLE로 넘어가신 분들도 많죠. 양극화 얘기도 있긴 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 완전 맞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면 소나타나 아반떼가 안 팔리는 것도 아니고 소형 SUV가 또 붐이라고 하잖아요. 양극화로만 설명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크고 비싼 차가 많이 팔리는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답이 없는 주제라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저희 댓글창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트 이슈 플러스였습니다.